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이루어지기 힘든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요? 예,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루어지는 꿈을 꾸는 잘못된 것인가? 그런 질문인데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옛날에 한번 그 올림픽 할 때나 그런 걸 한번 프레임을 거는 걸 봤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기 위해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다면 이룰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이 얘기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조건, 여건에 하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사실은.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사고의 패턴에서 사고하는 여러분이 경험된 기억 속에 있는 지식화된 어떤 한계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경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노 바운더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계 바운더리를 벗고 프레임화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한계하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말은 엄밀히 따지면 이룰 수 없는 꿈은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꿈은 이룰 수 있어요. 다. 왜 그러냐면 우리 스님이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인공위성이 이렇게 쏴서 차 가는 위치 가르쳐주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올라가는 이게 다 공상 과학이었어요. 그때 그 얘기하면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거냐면 우리 로봇, 인공지능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옛날에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지금 이룰 수 있는 꿈이 돼버리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사고하는 패턴에 스스로 경계선을 긋고 한계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명상에서는 이제 좀 요즘에 억지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체이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우리 팩스로 옛날에 우리 계시는 나이 많으신 보살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설이 왔느냐고 물어서 내가 왔어요 그랬더니 언제 왔냐고 전화 팩스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전화로 문서가 들어오냐 이거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어떻게 문서가 전화로 들어오냐 말하는 거지. 팩스로 들어온다는 그 팩스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계하는 규정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어떤 부분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도 원래 깨달아져 있는데 회복적인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 깨달아야겠다 하니까 안 깨달은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거를 본인이 깨달았는데 왜 모르느냐? 그걸 확증하고 인증하는 그 차원계가 3차원이 4차원, 5차원, 10차원까지를 확인하려면 확인이 되냐 이 말이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은 만질 수 없고 허공은 여기다 저기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음이라는 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놓을 수도 없고 허공에다 붉은 물감을 들이려고 확 뿌려도 물 드나요? 안 들잖아요. 또 마음이 이거다 저거 내놓을 수도 없잖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계의 세계에서 바로 그 차원 높은 거를 확인하려는 망상적 생각 사고에 경험된 기억 속의 패턴을 두고 하기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 그렇지만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벽을 무너뜨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가 이 순간이동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나올 줄 몰라요. 미국 전쟁, 통닭을 이렇게 하나 해놓고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 지금 통닭 보냈습니다. 그러면 순간이동 돼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지.
이거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지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근데 그거 앞으로 데워봐봐. 거짓말이라. 요즘에 영화도 냄새나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를 보면 거기서 먹는 향기가 다 들어와. 거기까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 중에 실질을 못 보게 하는 어떤 망상적인 요소의 뽀샵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뇌에서 우리가 그 작동하는 원리를 데이터화 시킨 것을 뇌에서 하고, 몸에서는 즉각신경 반응도 몸에서 해요. 몸에서 하는 것이 자율신경계고, 바로 이 장뇌, 그러니까 이제 뇌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장에도 뇌가 있어. 그래서 시냅스나 뉴런 현상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제일 많이 만드는 게 95%가 장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뇌는 데이터 저장 반응하는 장소야. 가장 빨리 반응하기가 측정할 수 있는 장소가 뇌이기 때문에 뇌과학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반응이 거기서 다 전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실제로는 몸에서 다 일어난단 말이야,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항기하는 자기 사고의 패턴을 못 벗어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해, 어른들이. 아유, 무슨 업이 많아서 너는 말도 못 알아듣니? 이런 말 하거든요. 무슨 업보가 많아서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나 초등생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다는 얘기냐면 개념, 관념에 대한 그 쓰이는 용어를 잘 써주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 심정 같은 건 똑같아. 양로원이나 이런데 이렇게 노인들 요양소, 요양병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금도 운영한 데가 있는데 가서 보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부부가 다 치매가 걸려서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치매 현상이 심해서 있으니까 서로 부부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서로 만나면 지나가다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호감도를 이렇게 갖는데요. 물어보면은 저 사람 마음에 드냐 그러면 신랑은 그런데요, 자기 부인 보고 마음에 들고 너무 좋은 사람 같다 그런데요. 또 부인한테 물어보면 또 그 남편에 대해서 저분도 참 좋은 남자고 호감 있는 남자고 그러고 한대요. 그리고 서로 이제 치매니까 서로 모르고 지나면 또 서로 같이 앉으려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순간 치매 현상이 벗어지고 본래로 돌아온 순간이 있대요. 치매가 아니고 보는 순간 둘이 부부인지 탁 알아채고 휙 그러고 돌아간대요. 왼수가 돼가지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평생 살았는데 뭔가 앙금이 많은 거지. 서로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저 현실로 들어오면 순간 그냥 흥 그러고 돌아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인간에게는 우리가 참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망각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치매 두 부부의 현상을 보면 어때요? 생각이 나면 왼수가 되는 거고, 안 나면 서로 호감도 있는, 무식에서는 호감도 있는 사람끼리 만난 게 호감이 좋아서 만난 거 맞는 거지, 부부가 된 게. 그러니까 무식에서는 좋아하는 거고, 꿈을 깨면 이제 자기 프레임에 갇힌 어떤 부분을 보고 상처를 주고 상대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심이 아니라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금방 100% 이해되기가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응? 행위는 있지만 그 사람 자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어떤 틀에 박힌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꿨다 하는 이 부분에 사고 패턴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50%는 이룰 수 있지만 50%는 못 이룬다는 걸 갖고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없다고 믿는다면 그는 이룰 수 있겠죠. 응?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노조를 하잖아요. 노조 하는 사람은 이제 월급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면 월급 하면은 그건 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또 미국의 어느 자동차 회사 같이 노조 때문에 망하잖아.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지만
그분 사고의 패턴에서는 한 번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질 못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남들 월급을 주고 투자해서 월급을 주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평소에 못하죠.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깨고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여러분이 이 망각술 먹는 것 같이 대단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룰 수 없는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사고에서 현재에서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도 사이보그 인간이라 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인간과 관계에서 접합하는 기계와 접합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게 맨날 몇 년부터 얘기한 건데, 앞으로 우리 뇌 뒤에는 USB 꽂는 장치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면 USB를 탁 꽂으면 어떤 소리냐면 내가 눈을 보거나 우리가 1초 동안에 한 거의 수도 1조개 정도의 정보를 수집한대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5%도 안 된다고 그러더만. 나머지 그 무의식에 집어넣는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리 몸에서 지금 반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것들이 작동할 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지. 우리는 인식이 안 되니까. 근데 그 USB를 이 뇌 뒤에다 꽂는 걸 만들어 놓고 눈으로 보고 느낀 걸 다시 뽑아가지고 거다 컴퓨터 여러분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보는 거지. 여러분이 그 인간이 항상 그 편집성성 천재들이 있는데 어느 한 기능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지만 누가 보호자가 있거나 하면은 그에 특화된 어떤 천재성이 발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정신 지체자들인데, 우리 그 서번트적인 거가 아스퍼거증 같은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과사전을 외우는데 보면 이래요. 그냥 그렇게 책만 넘겨도 그러니까 넘기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냥. 읽을 새도 없어. 그냥 넘기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면서 반응하는 거를 무의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지. 그 때문에 물어보면은 아는지 뭔지 자기가 몰라. 그런데 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의적 개발이라는 것은 내가 무의식 강의법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편집성적인 천재, 한쪽으로 치우친 천재들이거든.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명상하는 이유도 아스퍼거증의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 천재적 어떤 성향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는 굉장히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도 약이 된다는 게 그 이유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또 독이 되기도 약이 된다. 우리 몸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굉장히 스릴을 즐기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암벽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하면 또 추는데 누가 아니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근데 거기서 도파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이 나오니까 굉장히 쾌감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감을 느끼는데 또 그 한 번은 느꼈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꼭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기능적인 부분과 사고하는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과정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을 도와준다는 거지. 이제 그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자율신경계이면서도 우리 스스로 상처가 나면 이 저절로 이렇게 아물잖아요. 우리 스스로 원래로 복귀시키는 마음. 이 원래 복귀시키는 원래 돌아가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는 마음의 고향. 그런 명상에서 보면은 바로 깨달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끓여도 물을 끓고 나면 결국에는 물이 식잖아요. 돌아가는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보내다 저쪽으로 간단 말이야. 기도도 그런 성향이구나. 기도가 가는데 다시 기도했던 그 마음이 누구한테냐? 원래 보낸 원천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표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이 원리가 좋은 마음을 보내면 내게 돌아오는데 나쁜 마음을 보내면 나에게 돌아오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나쁜 이유는 그 나쁜 부정 코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실천하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독단의 위치로 하면 안 되고 전체를 보고
일단 남에게 배려하고 동의를 구하고, 응?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면은 그 결국에는 그래,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주도적 성향을 바뀌게 돼요. 그게 그냥 하심을 하고 상대에게 존중받고 싶거든. 내가 하심해라, 내 마음을 좀 낮춰라, 그럼 상대가 존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기회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꿈,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을 꾸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 자체가 현실에 비견하는 부분으로 할 때는 현실성 있는 말은 맞지만, 우리가 뭐라 그러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 말도 안 돼도 하고 있다고. 넌 그런 꿈 깨라, 꿈 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건 이룰 수 있게 가능하거든. 만약 상상을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그 어느 프레임에 갇혔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 틀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서유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일종의 유식학 가져가는 그 현장 스님이 그때 최첨단인 그 심리학적인 공부를 하는 게 유식학인데, 그 가져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오공이라는 거 오공이라는 뜻이고, 거기는 육적이 여서 도둑이 나와요. 그런 거 나오고 다 그거 보면 그 뭐냐면 그 안에 환타지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환타지, 말도 안 되는 환타지가 일어나자고 해서 손오공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환타지가 꿈이잖아. 근데 지금 현실이 그와 비슷한 게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버프학에 보면은 4법계가 있는데 2법계, 4법계, 2,3회법계, 4,3회법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서로 다 통한다는 얘기야.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것과 또 물질과 물질끼리, 물질과 물질이 아닌 게 당연히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각자의 존재를 또 인정해 주는 거죠. 간이 한 일은 심장이 신경 안 나고, 심장 한 일은 간이 신경 안 나는데 각자 자기를 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건 이고 저건 저거, 이 명상적인 그런 공부의 사고 패턴은 바로 그게 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고 사고를 받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아마 본인의 DNA가 바뀌고 유전도 바뀌고 정보가 새롭게 들어와서 자신을 바뀌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